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지식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아닌가 싶어요. 김인경의 나우제주에서 여러분의 부동산 지식을 한층 더 높여드릴 특별한 코너 준비했습니다. 모르면 어렵고 알아갈수록 유익한 재미난 부동산의 세계. 매주 수요일에 함께해요. 김시원의 부동산 법률 하나씩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또 법학 박사님 이름처럼 시원하게 오늘도 부동산 법률 해결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애청자께서 4919번님께서 그 궁금증 문자 사연 보내주셨었거든요. 요거 관련 내용 얘기하면서 시작할게요, 박사님. 네. 자, 내용을 좀 제가 전해드릴게요. 빌라를 제가 구입을 해서 살고 있는데 베란다가 불법 건축물로 판명이 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강제 이행금을 평생 내야 하고 또 불법 건축물이어서 대출과 매매가 힘든 상황이고요. 이처럼 부동산, 주택 등 구매하기 전에 불법 건축물인지 미리 확인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거 진짜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이네요. 그죠? 네. 네네.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지어지는 모든 건축물은 시군구청의 허가가 필요한데요. 네. 이 허가를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건축물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을 불법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네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불법 건축물의 예로는 허가 없이 베란다를 증축하거나 다가구 주택 및 다세대 주택 내부에 벽을 나누어서 세대 및 가구 수를 증가시키거나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주거용으로 바꾸는 위반한 경우를 해당됩니다. 아,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위반 행위가 신고되거나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위반 행위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일단 원상복구를 하라는 시정 명령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네네.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한 켠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기 때문에 네. 앞에 저희 애청자처럼 건물을 구입하기 전에 건축물 대장을 띄워본다면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이제 믿는 사이다 이렇더라도 이런 거 건축물 대장 같은 것도 미리미리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매매할 때도 좀 알아볼 수가 있어요? 네. 네. 부동산 매매할 때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 공인중개사가 당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를 잘못 제공하거나 미흡하게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네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매수인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과실비율을 공인중개사 7, 매수인 3으로 판결에서는 대체적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 꼭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불법 건축물을 확인해야겠죠. 그러네요. 공인중개사분들께서 다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또 미처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이 매수인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니까 건축물 대장을 꼭꼭 직접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또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게 있을까요? 네. 이런 상황을 확인해 보지 않고 건물을 사게 된다면 과거에는 이제 불법 건축물이 적발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으면 과거에는 누적 기준 최대 5회만 납부하면 끝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2019년 개정으로 1년 이해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만큼, 즉 원상복구되는 날까지 누적 횟수 제한 없이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을 매입했다면 집값보다 이행 강제금이 더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집값보다요? 와,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이러한 해결 방법으로 불법 건축물 양성화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또 오늘 예고해 주셨습니다. 네. 해결 방법이 또 있군요. 불법 건축물 양성화라는 제도 좀 생소한데 다음 시간에 요거 관련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거고요. 미리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미리 이렇게 또 질문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주택 구입 시에 이렇게 참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참 많아요. 부동산 정보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좀 알아보기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을 좀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상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도 할 수 있다라고 그 사례를 소개해 드렸거든요. 그죠? 그 반대로 이제 임대인,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또 사실 또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이 바로 명도라고 하셨거든요. 명도.
법률 용어인데 좀 자세하게 어떤 개념인지 쉽게 좀 풀어주시죠. 네, 임대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비워주지 않는 경우에 네. 이제 집주인이 할 수 있는 건데요. 음.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집주인이니까 그냥 들어가서 내쫓으면 되지 않을까 하고 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한데요. 오, 네, 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이상 그 세입자가 주거지에 마음대로, 그러니까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 마음대로 들어가게 되면 건물주는 본인이 집이라 하더라도 주거 침입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세입자를 내보내고 해당 부동산을 원래 소유주였던 건물주나 집주인이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는 명도 소송이라는 것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네네. 네,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나 동일한 효과를 받으면 이후에는 강제 집행 절차를 실시해 강제적인 퇴거 조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걸 이제 명도 소송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지난번에 그 나반지 씨라고요. 저희가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반지 씨 사례처럼 계약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분의 사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그때는 서울의 명동이었었죠. 근데 코로나19로 너무너무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물에서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사례였어요. 네네. 근데 이제 불강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명도 절차가 또 따로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나반지 씨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힘들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네. 월세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보증금 자체를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네. 굳이 거기를 점유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겠네요. 네, 오히려 계약 해지 이후에 집주인인 박건물 씨가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보증금이 이제 다른 곳에 써서 없는 경우에 이제 나반지 씨가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명도가 아니고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및 지급명령 이의신청 제도를 이용해야겠습니다. 아,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 이의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선 이제 통상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사례를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명도 소송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송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요? 네, 대표적으로 경매와 관련해서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 낙찰자가 매각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갱신 거절이나 계약 해지 요구에도 임차인이 불응할 경우 퇴거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계약 만료 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나가지 않고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세 네. 번째는요. 차임 연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2회 이상 내지 않았을 경우, 상가의 경우에는 월 임대료를 3회 이상 내지 않았을 경우에 차임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네네. 주의할 것은 이 3기 이상의 연체라는 것은 연속해서이기 때문에 한 달 연체 후 정상적으로 월세를 내다가 몇 달 후에 또 밀리는 경우에는 연속해서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 그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 네. 경우에 좀 약간 건물주가 조금 머리 아플 수도 있겠군요. 악용하시는 분들 있죠. 한 달 내고 이걸 이제 안 아니까 냈다가, 법을 아니까 네. 아, 이렇게 또 악용되면 안 될 텐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게 우리나라 가장 많이 차지하는 소송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명도 소송 이번 기회에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통상 이 명도 소송의 절차와 시간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서 길게는 사안에 따라서 2년까지도 오래 걸리는 걸리네요. 네. 경우가 있고요.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약 종료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네. 내용 증명을 보내고 네.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임차인에 대하여 명도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명도 소송이 승소하게 되면 승소 판결문에 의해서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마무리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부동산 명도를 진행할 때 그럼 이제 가장 주의할 점, 미리 살펴봐야 할 점도 좀 알려주시죠. 네, 명도 소송 자체가 이제 그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서 건물주가 이제 소유권을 갖고 오는 것도, 아까 소유권이 아니고 이제 그 건물에 대한 이제 그거를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일단 밀린 월세나 차임을 받는 게 일단은 목적이겠죠. 아, 그것도 크겠네요.
하겠네요. 네, 그래서 네. 길고 긴 소송 끝에 승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재산이 없거나 뭐 신용불량이다, 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게 된다면 그래요. 회수할 금액이 아예 없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진짜 건물주는 정말 꽤 난감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좀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약간 너무 야박하다 느낄 수 있긴 하지만 건물주 입장에서는 주택은 아까 말씀드렸던 2기 그리고 상가는 3회 월세가 밀렸다면 바로 세입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 법적 조치를 해서 남아있는 보증금으로라도 밀린 월세나 뭐 소송 비용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건 초기에 대응하는 것 이게 네. 제일 중요한 사안입니다. 뭐든지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또 어떤 사례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맨 처음에 이제 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는 세입자가 이제 차임을 연체한 기간이나 뭐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명확하게 검토하는 게 이제 우선이 돼야겠고요. 네. 이럴 때는 임대차 계약서는 물론 내용 증명서 그리고 계약 해지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통화, 녹음 등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준비하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또 사실 준비하는 것도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어떤 게 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명도 소송과 함께 꼭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필수적으로 하여야 되는데요. 네. 네, 이는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하는 경우도 가끔 나오거든요. 네. 세입자가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신 빌려주는 거죠, 전대면. 네, 그러면은 이제 건물주는 정말 이제 너무너무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다시 또 그 전대받은 사람에게 다시 네.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명도 소송과 동시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필수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아까 말했던 이게 네. 점유 이전 금지가 가처분, 가처분. 점유 이전 네. 금지 가처분. 네.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금지한다 이겁니다. 참 어려워요. 근데 자꾸 듣고 말하다 보면은 이해가 네. 됩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좀 용어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도 있군요. 자신의 건물도 아니고 자신 것도 아닌데 또 대신 전대하는 네. 경우도 이렇게 예전에 계신 난감하겠어요. 분 중에 그 제주도에 계시는 실구분이셨는데 인천에 건물이 싸게 나와서 매입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집주인이 이제 빌려줬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세입자가. 네. 보증금도 되게 적게 받고 있었는데 이분이 안 나가는데 제주도에 계시니까 서울은 자주 이제 인천을 가지 못하시고 계속 있는데 이제 보증금도 없는데도 그 이후로 1년 이상. 그래서 나중에 그렇군요. 명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소송 비용이 이게 또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합의로 그동안 밀린 거 반만 받고 너무 큰 피해를 많이 보셨죠. 손해도 많이 네. 보시게 되셨군요. 네. 그러기 전에 미리 좀 대처라든지 예방 방법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소송을 하면 실제로 진짜 많은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소송을 대체할 만한 제도가 좀 없을까요? 네, 사안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에 비해서 약 3개월 정도에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명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네. 네, 바로 제소전 화해입니다. 제소 전에 화해 제도군요. 네. 이름처럼 이건 딱 이해가 되네요. 네, 네. 민사 분쟁에 관해서 이제 쓰일 수 있는 건데요. 네. 소외 제기 전에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채무자나 채권자가 되겠죠. 아까 말한 건물주나 네. 세입자가 지방법원 단독 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하는데요. 부동산 면도와 관련하여서 제소전 화해를 활용한다면 통상적으로 이제 건물주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겠죠. 건물주가 조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그러면 법원은 건물주가 보내온 조서를 월세를 밀리거나 권한이 없는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송달합니다. 네. 그 후 법원은 심리를 위한 기일을 지정하고 심리기일 출석으로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이건 좀 간단하게 네. 마무리가 되네요. 네. 굳이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더라도 해당 조서를 통해 채권을 보전받을 수 있고 추후에 세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서에 따른 집행권한으로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어서 소송까지 진행하기에는 실익이 없거나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기에는 애매한 상황일 경우에는 네, 소외 네. 제기 전에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또 제도가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 네. 이렇게 진짜 소하기 전에 화해하면 가장 바람직하겠다 이런 그죠? 생각이 드네요. 네. 이걸 많이 좀 활용하면 좋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이렇게 뭐
화해할 거였으면 이렇게 안 갔겠죠라는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권한이 있어야 되고 이게 마냥 이제 그 신청자의 그거를 다 받아주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이제 그 명도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거나 질문 있으시면 문자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어요. 불법 건축물 양성화 제도. 어떤 거죠? 잠깐 얘기해 주시죠. 네. 앞에서 이제 4919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따라서 네. 서두에 불법 건축물 확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확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모르고 불법 건축물을 구입하셨거나 네. 혹은 안 걸리겠지 하고 법을 위반해서 적발이 되어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건축물 대장에 올라간 경우 네, 무시무시한 이행 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내어야 하는데요. 네. 불법 건축물로 인해 이행 강제금에서 벗어나기 위한 단 한 가지의 방법,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리미리 알고 싶은 내용들은 문자나 또 청취자 참여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법학박사 김시원 박사님과 함께 시원하게 부동산 법률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네.